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야, 네, 교수님. 뭐 안 되니? 이거 제가 움직이는데 히트박스를 계산하려 하는데 자꾸 적응이 안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벌써 안 죽네? 네,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는데? 일단 좌표 계산해서 좌표값 가지고 히트했는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여기 위에 잠깐 봐봐. 아, 여기서 보면 좌표 계산을 할 때 뇌 객체하고 컴퓨터 객체하고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하나씩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 이러면 좌표 계산이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요거 대신에 윈도우에서 이제 API를 하나 제공을 해주거든. 지금 코드에서 좌표 계산해주는 부분만 간단하게 바꿔주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지. 정상에다가 딱 벌려. 오케이. 이게 정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인 김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무현이랍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컴퓨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학과입니다. 컴퓨터 공학은 전체적인 공학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대회를 나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했었고, 그래서 대학교 지원도 소프트웨어과로 오게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 왜 이렇게 못자? 못한다뇨? 못한. 그 면접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이제 면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게임을 짜고 싶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저희 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 언어라든지 파이썬 같은 기초 언어부터 해서 SQL, 비주얼 C++ 같은 심화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과목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강의한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죠.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C++ 과목이 이제 다음 학기에 있을 예정인데, 비주얼 C++를 들은 학생 중에서 후회한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명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C++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비주얼 C++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기초로 해서 윈도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GUI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학과는 일단 교수님들이 친절하시고요. 과제를 많이 안 내주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이 학우들끼리 되게 화목하고 다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제를 하거나 할 때도 서로서로 잘 알려주고. 과제를 할 때 알려주면 안 되지.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주요 자격증으로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2학년을 수료를 하게 되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웹 개발 쪽을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보안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안랩이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로 이제 많이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자격증은 일단 얘기할 수가 없고요, 우리 과에서는. 그 다음에 정보보호기사라는 그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보보호기사 자격증도 저희 학과 수업을 듣는 도중에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마스터라는 그 자격증도 있는데,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보면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만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한테 A+를 주겠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과 친구들 중에서도 배우지 않고 왔는데 수업을 충분히 따라가는 친구가 있었고, 배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못 따라가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그걸 먼저 배운다고 더 좋다, 그런 거는 못 느낀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2학년 2학기 때 저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동안 배워왔던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제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있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를 텐데, 기시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쟁쟁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깃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올려서 그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깃을 이용을 하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굉장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 컴퓨터 좀 맞춰줘. 보통 이제 2,000에서 3,000 사이 정도라고 초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급에 다다르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5,000에서 8,000 사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만 봤을 때는 1억 2천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꿈을 찾는 나의 길이다. 저에게 소프트웨어 공학과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할 거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해요.